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제가 이 사연 받다 보면 가끔은 진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 이별 사연. 아, 맞아. 최근 들어서 이별 사연들이 좀 많이 왔었고 게스트 분을 모시다 보면 같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이별이라는 게 진짜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사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조언해드리고 이런 이야기들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조금 더 제가 아프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최근 우리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팟빵에 소개가 됐어요. 그게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좋은 이별은 없다 이런 문구로. 그래서 이 네. 팟빵도 지금 이 이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청취자분들도 이 이별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많이 듣는다는 생각이 든 게 원래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에피소드가 항상 올라가는데 네. 이게 뭐 역주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즌에 따라서 어떤 에피소드가 말도 안 되는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유튜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알고리즘인데 네. 갑자기 뭐가 잘 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별이라는 게 가을쯤만 되면 제가 이걸 한 7년 정도 했잖아요. 네. 이상하게끔 올라가고 사연들도 제가 예전에는 이별 사연을 보내달라고 해도 이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듣는 분들이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오는 거 보면 아 이별에 또 시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다룰 사연 또 이별에 관련된 사연인데 네. 강소정님 사연 게스트분이랑 한번 짧게 상황극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경님은 조금 연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 엄청 못해요.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좀 감안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난 방송과 지지난 방송이 다들 연기 지망생 분들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또 상황극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여기서 사연자님, 소정님 역할을 민경님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전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왜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 친구랑 둘이 논다더니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던데? 아 진짜? 근데 나 그때 술 마셔서 깜빡했었던 것 같아. 아마 이 사연이 조금 이렇게 힘들게끔 전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미 이별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여서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희님.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 28살 직장인입니다. 방송 듣다가 이별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요. 2년 연애를 하고 헤어진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저는 끝이 보이는 연애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요. 항상 이별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서로가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경님은 이 이별하기 전이라든지 후에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다시는 연애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를 하고 이별까지 하면 감정 소모가 진짜 계속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끝이 없잖아요, 진짜. 네. 여기서 원래 바닥을 치면 안 되는데 자꾸 더 내려가고. 제가 사연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그래서 슬프고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전 남자친구는 3개월 전쯤부터 연락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지 물었는데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더 묻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을 때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죠. 여기 전 남자친구도 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뭐 딱 잡아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대답인 거니까 아, 말하고 싶지 않겠구나 하고 넘기는 편인 것 넘기는 같아요. 편이긴 한데 이게 오해가 생기면 왜 말을 안 하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왜 너 힘든 일 있는데 나랑 연애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줘. 맞아요. 그게 서운함이 커질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여사친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서운하죠. 심지어 여사친이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는 그건 너무 서운해요. 안 돼요. 이게 저는 뭐 이 사연자분이 그런 걸 겪지 않지만 우리가 연애 예능이라든지 보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게 다가 아니야. 음, 그래서 뭐 여사친 문제라든지 나한테 말을 안 했던 거를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한테는 다 말해줬던 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나오는 거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사연 또 읽어드리자면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 몇 번 했었어요. 아까 우리가 상황극 했던 내용인데요. 여사친들하고 연락 안 한다고 했는데 연락하고 있었고요.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밤새 보냈더라고요. 이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민경님 입장이라면. 밤새 술을 먹고 있었다. 여사친이랑 연락 안 한 거는 일단 나쁜 거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확실히 나쁘다. 밤새 술을 마셨어요. 밤새 술 먹는 걸 이해를 해주는 편인데 이거를 굳이 거짓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걸 늦게 알게 된 거네요. 네. 우리가 뭐 상황을 한 것처럼 아까 제가 전 남자친구 역할 살짝 했지만 깜빡했다거나 말을 안 했거나 네. 내가 늦게까지 마셨다는 거를 SNS 에 올렸는데 진짜 술에 취해서 깜빡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전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에 SNS가 돼 있으면 볼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알게 됐거나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거짓말을 쳤다는 거 알게 됐었을 때. 화가 날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몇 번 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신 거잖아요. 거짓말을. 그러면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 사연자님이 이거를 잘 알아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연자님 같지 않은 사람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큰 걸 수도 있고 관심이 적어서 술을 마셨는지 언제 들어갔는지 확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한 밤 12시쯤에 잘자 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밤 12시부터 SNS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자분들 중에서 아니 남자분들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가 진짜 잘 자는지 네. 내가 좀 근데 인스타를 켰는데 네. 뭐 활동 중이거나 아니면 친구 인스타 내 남자친구의 친구의 인스타에서 갑자기 술병이 막 올라오는데 내 남자친구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뭐 핸드폰에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술병이 보이는 거는 이해 못 하고요, 일단. 왜냐면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은 다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잔다고 말을 하고 술이라든지 네.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건 이해를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SNS를 한다던가 유튜브를 본다던가 그거는 저도 잔다 하고 나서 이제 제 개인 시간을 한 시간 거든요? 정도는 가질 때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럴 때 다시 연락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인스타는 그 활동하는 게 보이고 예전에는 페이스북에도 활동하거나 접속이 돼 있으면 보이잖아요. 네. 분명히 잔다 그랬는데 여기 있으면 네. 나는 궁금해서 한 번 더 연락해 본다 아니면 그냥 얘 잠깐 개인 시간 보내고 자겠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뭔가 수다를 더 떨고 싶을 때 남자친구가 그러면은 야 뭐해 막 이렇게 보내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저도 개인 시간을 갖고 그 친구도 개인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서로 그냥 내 개인 시간 가져야 되니까 네네네. 굳이 터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좋은 방향에서 얘기했었을 때는 민경님이 얘기가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네. 다른 무언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라면 이게 커지는 거고 아마 이 사연자님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겪었거나 네. 아니면 이 신뢰가 있었던 부분이 깨지는 순간이 있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네요. 그날 또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이성들이랑 놀았는지 의심부터 하게 됐어요. 이런 몇 가지 정황들이 저를 힘들게 했고 이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과를 받았지만 그 후부터 안 보였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으니까 바로 이별을 할 수 없었어요. 아마 지금 사연자님이 몇 가지 정황들을 포착하고 나서 남자친구랑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알아도 남자친구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진심 있는 사과라면 포옹해줄 수도 있고 이해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진짜 이해 못하는 게 있을까? 남자친구가 했었던 행동이 한 번의 용서도 필요 없는 경우.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 중에 음. 전 남자친구가 어플을 한 거예요. 아, 네. 어플 요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썸씽이 일어나거나 다른 이성을 만날 수가 있잖아. 네. 그거를 걸린 거죠. 내가 연애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걸 했으니까. 네. 그건 진짜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 바람 필 거야 거의 선전포고 한 거죠. 네, 그건 용서가 안 되죠. 네. 그런 경우들이 아마 지금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맞잖아요. 왜냐면 그 어플의 용도가 그냥 싱글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누군가는 내가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가거나.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사연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아니면 이런 연애 고민 예능에서도 다뤄지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잠깐 싸웠는 기간에 다른 이성이랑 만나기 위해서 어플을 깔았는데 뭐 괜찮나요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출연진 분들이나 이런 패널 분들은 그 말도 안 듣는 경우다. 네. 이런 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연자님이 조금 마음이 여리셨던 분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잘해주는 모습에 또 이해를 하게 됐어요. 다만 헤어지고 나서 카톡을 다시 봤는데 모진 말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지금은 헤어지신 상태예요. 네. 근데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말로는 확실하게 이제 서로가 감정을 전달하지만 카톡, 사진 뭐 여러 가지 남잖아요. 네. 이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별하는 그 과정 중에서 서로가 싫었던 말들, 나빴던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네. 이 수도꼭지가 열리듯이. 미경님은 그런 적 있었나요? 막 나도 모르게끔 진짜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한 적. 그럼요. 저 헤어질 때. 헤어진 날 네. 어떤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짤막하게 문장으로 얘기해줘요. 이거는 뭐 전체 얘기를 다 모르고 알 수 있는 거여도 괜찮은. 가장 모진 말이요. 제가 했던 네네. 말 중에. 순화를 하자면 이거도 순화해야 돼요? 욕을 한 거 아니죠? 뭐. 순화를 하자면 너 같은 애 만나라. 아, 그 네. 정도로. 네. 이게 근데 순화가 된 게 이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너 같은 삐삐삐 만나라. 근데 이별할 때는 진짜 우리가 다시 안 볼 사이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서정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카톡이라는 공간이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우기 전에 한번 또 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냥 방을 나가도 되지만 이게 보면서 마음적으로 좀 이러신 게 아닐까 싶고요. 헤어짐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시간을 갖자고 할 걸 그랬나 싶었어요. 여기서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뭐랄까 이별의 가정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나요? 민경님은 어떠실까? 남자친구랑 잘 안 맞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네. 갈등 요소가 생겼을 때. 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 일주일이거나 2주 정도의 시간을 갖는 건가요? 딱 기간을 정해놓는 건 아닌데 서로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떤 커플들은 잘 해결되기도 하고 다만 지금 소정님은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런 후회는 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별하고 나서 감정을 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못한 말들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들은 한 길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가고 네. 짧으면 진짜 일주일 만에 털어내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헤어지고 바로 다음 날 이 기억의 상실이 걸리듯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위로와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셨는데 일단 위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네. 이 사연에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민경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연자님한테 어떤 위로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너무 이 슬픔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닥토닥
헤어짐을 잘 선택했다. 이게 뭔가 이별이라는 걸 다 겪었지만 네. 이분의 선택은 우리가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다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별 전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네. 지금 헤어지고 나서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지금의 과정들도 당연히 겪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연애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연락한다는 거는 진짜 미치도록 힘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난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던졌던 상처의 말들,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 이거를 다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지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렇게 끝이 좋지 않은 이별이 생기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네. 혹시 이 사연자님의 경험 말고 어떤 다른 트라우마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면서 네. 조금 이렇게 뭔가 감정의 변화들이 계속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면서 전 남자친구 얘기를 조금씩 더 꺼내준 거고. 근데 이별의 트라우마들은 워낙 다양하잖아요. 가장 트라우마가 생기는 이별은 환승연애가 아닐까. 아, 네, 환승이별. 내가 이 연애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네. 내 사랑이 전체적으로 다 부정되어 버리는 경우네요. 맞아요. 제가 다시 잡을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제일 무서운 걸 수도 있겠네요. 끝이 좋지 않은 이별의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애를 할 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 이별 전조 증상을 좀 구별해 주면 좋잖아요. 여기서 뭐 여사친이랑 연락하는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술을 늦게 먹었다는 거짓말. 근데 이게 오해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네. 어떤 거는 오해고 어떤 거는 확실히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솔직하지 않은 거? 그럼 나한테 무언가를 거짓말 쳤다는 거는 제일 나쁜 거네요. 네. 이런 거짓말 한번 경험한 적 있다. 있을까요? 너무 많나? 제가 헤어진 지 지금 꽤 돼서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네요. 분명히 연애를 하다 보면 거짓말 한 번쯤은 치거나 내가 한 번은 당하지만 네. 머릿속에 잘 지워진 거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전조 증상으로서 변화가 없는 데이트도 하나에 속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연애를 하고 지금 이 사연자님 2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데이트에 변화를 많이 주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커플들이 영화, 밥, 뭐 술 한잔 아니면 잠깐의 여행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가 좀 반복적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계획을 짜는 편이에요. 아, 내가 데이트 코스를 막 짜는 거예요? 네. 뭐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편인데 이제 상대방이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시큰둥하죠. 아, 네. 어디 가자 그러거나 뭐 하자 그러면 귀찮아하고 그냥 오늘 밥이나 먹어. 네. 오늘 그냥 영화 보고 집에 가자. 맞아요. 좀 피곤한 기색을 보이거나 아니면 일이 바쁘다는 걸 좀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를 여성분들은 촉으로 알 수 있는 거네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런 걸 짜서 나는 스스로가 좀 변화를 느끼고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건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다를 때 네. 평소와 다르거나 예전과 다른 거를 확 느끼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혼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애쓰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럼 좀 비참하죠. 아, 남자분들도 그런 거 느껴요. 아, 지금 사연자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그런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네. 연락 빈도라든지 단점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이별의 전조 증상이지 않을까. 네. 이런 건 어때요? 어느 날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왔어. 나랑 데이트하는데. 그런 그건 건 괜찮아요. 네, 저는 노상관. 그건 단점이 아닌 거네요. 네. 단점. 이별을 하고 싶게 만드는 단점은 말투라든지. 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하거나 네.
내가 상처되는 말들을 조금 더 한다거나. 네. 아니면 상대방이 좀 못나 보일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별이 그게 외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닌 거네요. 네네네. 내적인 거네. 말이라든지 행동에서 어떤 뭔가가 나와서 그 다음에 작용되는 부분들. 맞아요. 그러면 민경님 같은 경우는 언제 이렇게 그래도 내가 마음 편하게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느껴요. 이런 게 분명히 하나의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확실할 때. 아, 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때, 네. 나도 좋아하거나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걸 서로가 느꼈었을 때는 네. 그걸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닐 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별 바로 직전인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연자님도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가 이제 좋지 않은 이별을 겪으신 건데. 네. 이거는 그동안 만났던 정이랑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 때문에 이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질 생각들이 커져가는 거죠. 네. 오늘 대화를 하고 와서 오늘 데이트를 하고 와서 그거잖아요. 오늘 한번 지켜보고 괜찮으면 만나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갔는데 진짜 아닌 것 같으면 그 다음 데이트 전에 헤어진 걸 얘기해야지. 왜냐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어느 순간 생각하다가도 데이트하고 그 사람을 대면하는 순간 확 바뀌거든요. 네.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싸운 게 아닌데 오늘 내가 하루가 기분이 나빴어요. 네. 미경님이. 네. 근데 남자친구가 활짝 웃게 해준 적. 데이트 간 날. 진짜 뭐 방긋 웃게 해준 적 없어요. 회사에서 힘들었을 때. 네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뭘 준비했었나? 맛있는 걸 사준 거예요. 일단 맛있는 거라는 게 이 사람의 뇌에도 작용되는 거잖아요. 즐겁게 먹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라든지 안 좋았던 생각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있군요. 네. 물질적인 게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먹는 남자친구의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애교스러운 행동보다 일단 이 앞에다가 여자친구가 좋아하거나 잘 먹을 수 있는 거를 딱 준비하고 그 다음 베이스가 애교 있는 말과 뭐 이 사랑스러운 말들을 잘 섞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자들은 마음을 보거든요. 이 음식을 준비하기까지의 마음. 아, 그 가정. 네. 여기를 데려가기까지의 그 마음. 아, 맞아요. 그래서 꽃을 사주는 게 그런 거래요. 네. 남자가 꽃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꽃을 찾아서 맞아요. 약간은 쑥스럽잖아요. 남자가 갔었을 때. 그 점원이 물어보잖아요. 네. 여자친구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점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꽃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알잖아요. 네. 기억 속에서 네. 인스타에서 올렸던 꽃이라든지 아니면 대화하다가 나온 꽃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 여자분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따발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한 송이 준비하지만 그걸 받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오빠가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이 꽃집에 가서 꽃을 하나 사오는 과정들을 네. 기억해 주는 거군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죠. 그리고 꽃말을 생각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있잖아. 그분들 그게 센스가 더 커지는 거네요. 네. 여기서 뭐 하나 더 센스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 꽃까지 사왔는데 어떤 말을 딱 해야 돼? 꽃 주면서. 이게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오다 주었다 뭐 이런 말 말고 뭐 혹시 없나요? 요새는 츤데레보다는 그냥 다정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랑스러운 말로 하면서 네. 꽃을 줬었을 때 네. 이게 더 통한다는 거네요. 오는데 뭐 꽃이 너무 예뻐서 사왔어. 뭐 이런 그런 말이라든지. 식으로. 네. 그걸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이 감정 표현이라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금 무뚝뚝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꽃을 사주면서도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건 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별을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면 어떤 말들이 필요할까요? 사연자분이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후회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미련과 후회. 그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잖아. 네. 맞잖아요. 이별 후에 나오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많이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못해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싸우거나 또 비슷한 이유로 거짓말을 치거나 네. 누군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언을 해줄 때 이별이라는 거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뭐 이별이 빠르게끔 진행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머릿속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복잡해질 때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내다가 끊어내야 되거나 네. 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럴 때는 결단을 확실하게 하고 누군가한테 말하는 게 좀 좋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한테 나 이별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써놔야 돼요. 우리가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거나 써두거나 하면 끝이 나고 그러면 그런 적 있어요. 이게 여자분들이 네. 이별하고 나서 카톡 프로필 뭐 바꾸잖아요. 네. 바꾸신 적 있어요? 아, 있죠. 뭘로 바꿨어요? 그냥 저는 없애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네. 그게 좀 티내는 거긴 한데. 그러면 이게 진짜 감정이 사라진 거네. 원래는 뭔가 나의 예쁜 사진이라든가 내 남자친구가 봤었을 때 기분 좋은 사진을 해놨다가 네. 이별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네. 주변 사람들도 좀 알 수 있겠네요. 너 무슨 일 있지? 왜 아무 사진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럼 뭐 인스타에는 또 올리는 게 있나요? 인스타에는 티를 안 내나요? 저는 오히려 아예 소식을 안 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인스타의 문을 닫는 거군요. 그쵸, 인시 그쵸. 휴업이네. 네, 임시 휴업. 연애를 할 때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뭐 한 3일에 하나 올렸는데 네. 한 달 반 동안 아무 글이 없어. 네. 네, 그럼 오늘 사연은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수정님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별하면서 겪었던 감정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은 힘이 되어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이별의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칠게요.